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가 우리 주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아주 큰데요. 중동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동서대 민석교양대학 이성수 교수 모시고 자세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중동 분쟁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오셨는데요.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은요, 이란의 핵 협상 결렬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장기적으로 핵에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해왔습니다. 협상을 해왔는데 2015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라고 해가지고 포괄적 핵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이란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란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기 트럼프 행정부죠. 들어서면서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군사력에서 차이가 나는 이란이 항전 의지를 높이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라크하고는 달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역인데요. 이 지역을 이란이 점거를 해서 이 지역을 항해하는 배들에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유가가 $15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소수 민족입니다.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런 데 걸쳐져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이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하고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돼서 이 쿠르드족이 이 지역에서 이란과 지상전을 벌인다면 미군을 대신해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끝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좀 길게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네탄야후가 2, 3년 전부터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그런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도 이 네탄야후는 사실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네탄야후를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내부적인 요소를 타파하기 위해서 네탄야후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국과의 핵 협상도 됐었는데 다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미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핵 협상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파기를 했다. 이런 어떤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동 지역 국가들이 아무래도 좀 산유국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과도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중동 국가들과 부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70%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해산 브렌트유라든지 미국에서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수입을 좀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석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천연가스 생산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수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을 항행하는 배들이 주로 부산항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가스 운반선이 사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어떤 해운 항만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좀 쌓아온 관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동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 이란의 그 테헤란에 가면은 그 서울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거리고요. 서울에도 가면은 테헤란로 있는 거 아시죠? 테헤란로가 있는데 양국의 우정을 과시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이란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프라이드를 현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란은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2018년도 트럼프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 경제 제재 조치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우리하고 다시 경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친미국적인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 이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더 맺어가야 되고요. 그 반면에 지금 이란이 아랍 국가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데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사실은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국가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무기 수출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는 원전까지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큰데 전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잘 구상을 해가지고 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끈끈이 이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미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중동 국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란도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뿐만 아니라 그 천연가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나라 해외 건설 시장의 한 60% 정도를 중동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도 중동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건설회사라든지 그 대사관에 진출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랍과 이란은 아랍은 아닙니다. 페르시아거든요. 아랍과 이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중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